지금의 세상은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SNS에는 아침 식사부터 감정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전시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증명하려 애쓰고 행복을 증명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드러내는 자를 사랑하지만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드러냄은 관심을 부르지만 감춤은 존중을 만듭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 단순한 원리를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니야, 세상은 네가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오지만 네가 숨긴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기업의 최전선에서 협상과 경쟁을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해석하고 이용합니다. 하지만 감추면 그들은 예측하지 못해 조심합니다. 한 번은 거대한 해외 기업과의 협상 자리에서 저는 모든 카드를 펼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 침묵했습니다. 대신 묻기만 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상대는 스스로를 드러냈고 저는 단 한 장의 카드로 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감추는 싸움이다. 세상은 당신이 가진 것을 탐하지만 숨긴 것을 존중합니다. 진짜 강자는 말이 많은 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감춤의 니축 건강, 돈, 사람, 마음. 세월이 흘러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감춰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 돈, 사람, 그리고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동시에 세상이 파고들려 하는 틈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함부로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노출되고 흔들리고 이용당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강점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시험하고 당신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내면의 성벽이라 부릅니다. 건강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봅니다. 오늘은 피곤하다고 말하면 내일은 무능하다고 평가합니다. 돈을 드러내면 탐욕이 따라붙습니다. 질투와 의존, 그리고 계산이 당신의 주변을 감쌉니다. 사람을 드러내면 관계가 약점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를 신뢰하는지 알려주는 순간 세상은 그 틈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드러내면 감정이 무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이용합니다. 슬픔을 보이는 순간 당신의 취약함을 기록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감춘다는 것은 단순히 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예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춘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위선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투명함을 강요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불투명한 평정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감춤의 기술을 내면의 통치라 부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법과 질서를 통해 외부의 혼란을 제어하듯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 통치의 첫걸음이 바로 감춤입니다. 감추지 않는 사람은 감정과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감추는 사람은 자기 안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드러내라입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성과, 당신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달라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자는 세상의 요구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외부의 평가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스스로를 지킵니다. 그가 감추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감춰야 할 네 가지를 차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 바로 건강입니다. 비밀 1. 건강. 건강을 감추는 법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
저는 젊은 시절 솔직함이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제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합니다. 잠을 잘 못 자요. 그 대화는 단 몇 초였지만 사흘 후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부회장이 건강이 나쁘단다. 그 한마디가 시장에선 불안으로 내부에선 동요로 번졌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약함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그 후 저는 다시는 제 건강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도 웃었고 통증이 있어도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리더의 불안은 조직의 불안으로 번지고 리더의 피로는 팀의 무기력으로 전염됩니다. 당신이 요즘 피곤하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상사는 신뢰를 거두고 동료는 부담을 느끼며 부하는 두려움을 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그렇게 큽니다. 건강을 감춘다는 것은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타인의 판단에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세상은 냉정합니다. 능력보다 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진심보다 기세로 신뢰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강하게 보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감춘다고 해서 건강을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용히, 철저히,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아침에 30분이라도 걷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술은 절제하고 약속을 줄이고 몸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매일 새벽에 운동한다. 나는 건강식만 먹는다. 이런 말은 자랑이 아니라 경솔입니다. 과시는 무리함을 낳고 무리함은 병을 부릅니다. 건강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세상의 칭찬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조용히 지키면 됩니다. 당신의 몸은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지켜야 할 성전입니다. 조용히 단련하고 말없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감추는 법입니다. 건강의 진짜 의미, 조용한 단련.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건강은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건강은 내면의 질서이자 자기 통제의 표현입니다. 요즘 SNS에는 새벽 운동을 인정하고 다이어트 식단을 공개하며 나는 이렇게 나를 관리한다고 외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는 보여주기 위해 운동하지 않고 증명하기 위해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저는 65이 되던 해 큰 병을 앓았습니다. 병명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임원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참모조차 몰랐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제가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회사의 주가는 흔들리고 수만 명의 직원이 불안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픔이 누군가의 두려움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도 평소처럼 출근했고 회의에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건강을 감춘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타인의 혼란으로 만들지 않는 배려라는 것을. 세상은 당신이 무너지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통증을 숨기고 아픔을 관리하며 고통을 품은 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것이 위선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건강의 본질은 과시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운동은 몸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절제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인내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건강은 외적인 활력보다 내적인 평정에서 시작됩니다. 말없이 걷는 사람,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소음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건강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 침묵이 곧 단련이고 그 단련이 당신의 생존을 지탱합니다. 건강을 드러내는 자는 박수를 받지만 조용히 단련하는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당신의 삶은 깊어집니다. 보여주는 건강은 오래가지 않지만 감추는 건강은 평생을 버팁니다. 그것이 조용한 단련의 힘입니다. 비밀이 돈을 감추는 법 드러낸 분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제가 35살 무렵 처음으로 큰 투자를 성공시켰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투자 수익이 꽤 났어. 그는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는 여유가 있지 않나? 나 좀 도와주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계산이 된다. 그가 친구로서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서 저를 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겠다고. 누가 내 재산을 물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돈은 보여주는 순간 타인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그 변한 마음은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돈을 감춘다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중 절반은 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고급 시계, 명품 자동차, 화려한 집,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칭송했지만 동시에 질투했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돈을 빌리고 언론은 그들의 재산을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은 통제할 수 없는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돈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제 옷은 평범했고 사무실은 소박했습니다. 회의실의 가구도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조용할수록 오래가고 과시는 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낸 부는 빼앗기고 감춘 부는 불어납니다. 그것은 경제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가진 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질투할 뿐입니다. 당신이 부를 감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편하게 대합니다. 당신이 가진 걸 모르면 그들은 당신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봅니다. 그렇게 관계는 건강해지고 돈은 안전해집니다. 부를 감춘다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를 드는 일입니다. 돈을 드러내는 자는 한때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은 불꽃처럼 짧습니다. 그러나 돈을 감추는 자는 오래 빛납니다. 그는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쌓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은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두 번째 생존의 법칙입니다. 돈의 철학적 확장, 조용한 풍요. 돈을 감춘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인간의 관계, 욕망, 평판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돈은 본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개입되는 순간 돈은 가장 위험한 감정의 매개체로 변합니다. 사람은 돈을 가지면 안심하지 않고 드러내야만 존재감을 느끼려 합니다. 바로 그 욕망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돈은 감추어야만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감춘다는 것은 곧 쓸 곳을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내는 사람은 보이기 위해 소비하고 감추는 사람은 지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로 드러납니다. 조용한 부자는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돈을 자신의 하인으로 만듭니다. 동양의 사상가 노자는 지족불욕거이라 했습니다. 스스로의 만족을 아는 자는
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역시 가난은 재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욕망이 많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돈을 감춘다는 것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철학적 훈련입니다. 저는 수백억을 기부했지만 단 한 번도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받았는지도 어디에 쓰였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베풀머의 품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조용히 할 때 가장 아름답다. 드러내는 순간 선행은 거래가 되고 조용히 행할 때 비로소 덕이 됩니다. 이것은 돈의 윤리이자 인격의 시험입니다. 한국 사회는 보여주는 부를 강요합니다. 고급차, 명품, 부동산, 스펙, 이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세상에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감추고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의 옷은 단정하고 말은 절제되어 있으며 행동은 신중합니다. 그의 무게는 돈에서 나오지 않고 절제에서 나옵니다. 조용한 풍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입니다. 드러내는 분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감춘 분은 뿌리처럼 깊어집니다. 불을 통제하는 자만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부자의 철학이며 진정한 부의 완성입니다. 3. 사람을 감추는 법 신뢰는 검증이다. 사람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변수입니다. 돈은 계산할 수 있고 건강은 관리할 수 있지만 사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조건 속에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웃었고 내가 흔들릴 때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신뢰를 말하지만 진짜 지혜는 검증된 신뢰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추천으로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오랜 친구입니다. 믿을 만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그는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넘겼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건 허탈감이었습니다. 배신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검증하지 않은 신뢰는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관계를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여는지를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세상은 그 사람을 당신의 약점으로 만듭니다. 적은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사람을 흔듭니다. 그래서 리더는 늘 조용히 사람을 관찰하고 마음속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짜 믿을 사람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해관계보다 존중이 있고 계산보다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리더는 사람을 쉽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직에서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구와 가까운지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람을 숨기면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감추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통제가 아니라 신뢰의 절제입니다. 사람은 쉽게 주어지는 신뢰를 가볍게 여기지만 얻기 어려운 신뢰는 목숨처럼 지킵니다. 당신의 신뢰를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리더의 품격이자 생존의 전략입니다. 관계의 심리학, 신뢰의 역설. 세상은 늘 신뢰가 관계의 기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겪으며 오히려 그 말의 반대편을 보았습니다. 신뢰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믿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것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이기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믿음이 주는 안전함 속에서 경계를 늦추고 그 틈에서 무심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없는 관계는 흡수되고 흡수된 관계는 곧 파괴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중심을 흔들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거리를 두면 상대는 경계를 유지하며 당신을 존중합니다. 가까움은 친밀을 낳지만 거리는 존중을 낳습니다. 저는 임원 시절 누구도 쉽게 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직 안에서 회장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확실함이 제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에 더 조심합니다. 감춰진 관계는 권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역설입니다. 완전히 투명한 관계는 오히려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 긴장이 사라지고 존중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감춰진 관계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서로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아는 그 경계가 신뢰의 윤곽을 만듭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질서 있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구조는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넘어서 관계를 설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신뢰는 주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며 감정이 아니라 시간의 누적으로 증명됩니다. 그 누적된 신뢰만이 배신을 이겨내고 세월을 견딥니다. 결국 사람을 감춘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는 자만이 끝까지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역설이며 리더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균형 감각입니다. 마음을 감추는 법,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라. 사람은 마음을 드러낼수록 약해집니다.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슬프면 눈물이 흐르고 기쁘면 소리 내어 웃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의 표현이 인간적이라 여길 때 우리는 이미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표정이 조직 전체의 공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얼굴을 하면 부하들은 공포를 느끼고 당신이 분노를 드러내면 그들은 위축됩니다. 리더의 감정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듬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강자는 감정을 느끼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냉정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미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감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불면 흔들리고 지나가면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몸을 맡기면 방향을 잃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중심을 세우려면 감정이 지나가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회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믿었던 이가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바라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목소리 한 톤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조직을 안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강함이 아니라 통제의 결과였습니다. 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내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절제가 바로 품격이고
그 품격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세상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라 말하지만 솔직함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진심을 지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석과 같습니다. 함부로 꺼내 보이면 그 가치를 잃습니다. 마음을 감추십시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 통제의 기술, 내면의 일기.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마음을 돌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 막으려 하면 범람하고 흘려보내면 잔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억누르지 않고 흘러가게 두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내면의 일기로 배웠습니다. 매일 밤 저는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적었습니다. 분노, 슬픔, 기쁨, 두려움, 단 한 줄이라도 좋았습니다. 오늘은 한 임원이 내 말을 오해했다. 속이 답답했다. 그렇게 쓰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글로 쓰인 감정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감정을 말이 아니라 글로 표현할 때 인간의 전두엽은 감정의 파도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피난처이자 내면의 거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서는 정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을 숨기면서도 병들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표정을 다듬고 눈빛을 고르고 목소리를 안정시켰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매일 10분씩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 3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예전보다 더 평온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통제의 결과였습니다. 감정 통제의 진정한 목표는 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감정의 노예로 살면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세상의 평가 한 줄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폭풍이 지나가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밤 단 5분만이라도 감정 일기를 써보십시오. 오늘 느낀 감정을 적고 그 밑에 이렇게 쓰십시오. 그러나 괜찮다. 그 한 줄이 당신을 구합니다. 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조용히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말없이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결국 세상을 다스립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 이제야 확신한다. 드러내는 자는 주목받지만 감추는 자만이 존중받는다. 젊은 시절 나는 내 능력과 비전을 증명하고 싶어 세상을 향해 외쳤다. 그러나 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여겼다. 반대로 내가 침묵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나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감추는 순간 존재는 깊어지고 말은 무게를 얻는다. 세상은 떠드는 자를 사랑하지만 결국 조용한 자를 따른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표정 하나, 말 한마디조차 신중했다. 그 침착함이 조직을 안정시켰고 내 침묵이 곧 권위가 되었다. 감추는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정을 통제한다. 삼성을 이끌며 나는 배웠다. 리더의 불안은 조직의 공포가 되고 리더의 감정은 수천 명의 삶을 흔든다. 그래서 나는 내 안의 폭풍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 감추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내 고통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이들이 안정을 얻었다. 인생이란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스스로 감추는 과정이다. 세상은 늘 보여주라고 요구하지만 보여주는 순간 중심을 잃는다. 감추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지 않아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 승리다. 이제 남은 세월이 많지 않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지켜온 것들은 모두 조용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의 회사, 나의 사람들, 나의 철학.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다 감추는 법, 드러내지 않는 힘. 그것이 내 삶이 증명한 마지막 진리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를 실천해보라. 당신의 계획도 불안도 자랑도 말하지 말라. 누가 묻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답하라.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감추는 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 감추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승리의 법칙이다.